자, 우리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 34페이지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얘기 느낌? 그게 상대론이야. 뭐 절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어. 특정이 안 돼. 왜냐면 우리 여러분 정지에 있나요 지금? 우리 정지에 있나? 의자에 앉아있으면 정지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걸 거야, 그쵸? 지구 또 공전을 하니까 태양에서 보면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쵸? 태양계도 은하에 대해서 또 공전을 하거든? 그러면은 우리도 멈춰있다고, 태양이 멈춰있다고 할 수 없네. 그럼 속도값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라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속도값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절대 속도라는 게 안 나오는 거지. 절대적인 속도가 없어. 뭐냐? 관찰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속도 어떻게 계산했어요? VAB. A가 본 B는 뭐였어? VB 빼기 VA였지. 그 다음에 B가 본 A는 어땠나? VA 빼기 VB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로 보는 속도는, 상대 속도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거는 절대 서로 속력이 달라 보일 수는 없어.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반대 차선에서 차가 엄청 빨라 보이면 그 반대 차선에서도 나를 그 속력으로 보는 거야. 대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겉보기 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책상에 앉아있죠? 내가 창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잖아? 내가 여러분이 보기에 내 운동 방향 이쪽 방향이지, 그치?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운동 방향은 칠판 쪽 방향이고 나랑 속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크기가 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이다 기억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때 같은 속도로 운동할 때 상대 속도는 0이고요. 이러면 정지해 있고 간격이 어떻습니까? 간격이 고정되어 있다. 간격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그냥 우리 속도가 워낙 정의가 뭐냐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상대 속도는 심플하게 시간의 변화량 분의 간격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상대 속도가 0이면 간격의 변화량이 0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지. 상대 속도가 0이다. 간격의 변화량이 0이다. 그러면 얘랑 나랑은 서로 안 움직이는 거로 보인다. 얘랑 나랑 속도가 똑같잖아? 절대 속도가 똑같잖아? 없지만 상대 속도가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다? 서로 정지해 있는 거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상대 속도가 작아지고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상대 속도가 커집니다. 운전하고 갈 때 나랑 같은 차선에서 달리는 차는 안 빨라 보여요. 근데 나랑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상대 속도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대 속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성좌표계라는 걸 얘기하는데 관성좌표계는 무슨 특징이 있냐?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성립 안 하는 좌표계도 있다는 거잖아. 성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관성계라고 하고, 우리는 이거를 어떤 거에서 볼 수 있냐면 그냥 버스 같은 게 버스 안에서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출발할 때 버스 안에서 보면 손잡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쏠려. 근데 우리 이 상황을 보면 버스 안에서는 얘는 지금 정지해 있죠. 그죠? R짱이면 얼마야? R짱이면 계산하면 아래로 중력이 있겠고, 장력은 어디 있을까? 줄의 방향이 장력이거든? 장력은 무조건 줄이 당기는 방향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수평 방향이랑 이 수직 방향으로 이제 분해할 수 있어. 벡터는 분해 합성할 수 있는데, 얘네 두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중력이랑 요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위아래로 안 움직일 거고,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힘은 무조건 있겠는데? 그쵸?
이거 알짜임이 0이 아니거든요. 알짜임이 절대 0이 아닌데 정지했다는 거 무슨 말이야?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알짜임이 0이 아닌데 가속도가 0이에요. 말이 되는 건가? 요게 그래서 뉴턴 법칙 우리 F는 MA가 깨지고 관성 법칙이 뭐냐면 알짜임이 0일 때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알짜임이 0이 아닌데 속도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사실 바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얘가 버스가 출발하니까 얘가 지금 처음에 정지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로 운동할 거잖아. 그러니까 빨라질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정지해 있었던 게 아니라 가속도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A가 있으니까 F는 MA가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 버스 안에서 볼 때는 버스 자체가 가속도가 있으니까 요게 관성 법칙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물리 법칙이 깨지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근데 버스 바깥에서 보면 정지한 땅에서 버스를 보면 출발하는 버스를 보면 출발하는 버스가 이렇게 되고 가속도가 있고 그래서 알짜임이 있는 상태인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바닥에서 보면은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그치 가속하고 있는 중. 근데 만약에 버스가 등속 직선 운동하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속도 유지하면. 근데 가속도가 있으면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가속도가 있으면 관성 법칙이 깨지고 가속도가 없으면 관성 법칙이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가 없는 좌표계 그래서 한 관성계에 대해서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모두 관성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성계는 뭐냐? 가속도가 0인 계예요. 그냥 심플하게.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는 가속도가 0인 개야.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개거나 정지해 있는 개는 가속도가 없잖아요. 그럼 관성법칙 성립해. 근데 관성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걔 가속도가 있다는 거야. 걔가. 그래서 일반 상태성으로 가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성계가 사실 될 수가 없구나 까지 가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돼요. 뭐라고? 이거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 바깥에면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평면에서는 우리가 정지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가속도가 없잖아. 물론 가속도가 있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못 느끼죠. 근데 이 지표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얘를 보면 얘는 관성 좌표계인 거지. 근데 저희는 분명 가속도가 있어도 땅에 있으면 수직 탄력 때문에 알짜임은 0이 되지, 그치? 그래서 저거 볼까요? 근데 중력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중력을 가속도랑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이 있는 공간을 가속하는 공간이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 상대성이야. 근데 그건 우리 일반 상대성은 안 해요. 나중에도 안 해. 공대 가도 안 하고 물리학과를 가면 하는데 안 가는 걸 추천합니다. 가지 마세요. 좋지 않아. 어찌됐든 일반 상대성 우리가 볼 일이 없어. 근데 특수 상대성은 그 등속 직선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는 계에서 성립하는 상대론이에요. 오케이? 가속도가 0인 상태에서 성립하는 상대론이 특수 상대성이야. 간단하죠? 그렇다. 관성 좌표계는 뭐다? 가속도가 0인 계야. 심플하게.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 빛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었어. 그래서 빛은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 사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맞아, 팩트야. 그러니까 파동의 성질도 같고 입자의 성질도 가져요. 빛은 회절도 하고, 그다음에 간섭도 하거든. 이렇게 말하면 또 뭔 개소리인지 모르잖아. 나중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빛은 어쨌든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거든. 전자기파가 빛이야. 그래서 빛은 파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파동인 게 확인됐으니까 에테르라는 내질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소리가 진공에서는 들리나요? 안 들리죠. 왜냐면 그 진동을 파동을 전달해줄 매질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들리거나
아니면 액체나 고체 같은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빛도 파동이니까 매질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에테르라는 게 있겠다고 생각한 거고, 이건 뭐냐? 강물이 흐르는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 배가 빠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느리잖아. 그래서 이 파동의 그 매질의 운동 방향에 같은 방향은 빨라지고 반대 방향은 느려진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 따라, 이 배를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배의 속력이 달라지듯이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에테르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에테르에 대해 운동한다면 에테르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은 빨라질 거고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빛은 느려질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빛의 속력 차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빛의 진행 경로를 다르게 한 거지. 여기는 지금 반투명 거울, 그러니까 절반은 통과시키고 절반은 반사시키는 거울인데, 그래서 이렇게 A로 가는 경로랑 B로 가는 경로랑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A 1번 경로는 이거지, 이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고, 2번 경로는 이렇게 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튼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경로 길이는 똑같아. 지금 보니까 여긴 보면 경로의 길이는 똑같아. 경로 길이 동일. 근데 방향이 다르거든. 길이가 동일하고 방향이 달라. 자, 이때 길이가 동일하니까 시간이 같으면 어떤 거야? 속력이 똑같은 거지. 시간이 다르면 평균 속력이 달랐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 어때요? 경로가 달라도 빛 검출기에 어떻게 한다? 동시에 도달한다. 무슨 말이야? 매질의 운동 방향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매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매질이 만약에 있었다면 매질의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면 빨라지고 느려질 텐데, 반대 방향이 느려졌을 텐데, 방향에 따라 속력 차이가 없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매질이 없다, 에테르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후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 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이 같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의 실험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워낙은 에테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어. 증명하려고 했지만 에테르가 없는 게 증명된 실험이 되고, 광속 불변, 빛의 속력이 절대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해 준 실험이 되었어요. 특수상대성은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1번 상대성 원리인데, 얘는 무슨 말이냐?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근데 상대성에 의해서 뭐는 다르냐? 물리량은 다를 수 있다. 여기 아래 보면 기차 내부에서는 A가 질량이 1kg, P가 질량이 1kg고 4m/s, 운동량 4고, Q는 질량 3kg, 정지니까 운동량이 0이죠. 그 탑은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4 더하기 0이니까 4야. 부딪히면 운동량이 4가 돼서 4kg니까 1m/s로 움직일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기차 안에 성립해요. 근데 기차 바깥에서 봐도 어떻게 되냐면, 기차가 사실 10m/s로 움직이니까 P는 속도가 14였고 Q는 10이었어, 정지가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운동량을 더하면 P는 1kg니까 1 곱하기 14고요. Q는 3kg니까 14 더하기 30 해서 운동량의 총합이 44란 말이야. 그럼 44는 질량 4 곱하기 속도 11. 속도가 11m/s가 돼야겠지, 충돌 이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속도가 다 다르게 측정되지. 근데 어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36페이지에 있는 요 말인데, 물리량은 서로 다르지만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리량이 다를 거야. 그래서 물리량은 뭐 같은 게 물리량이냐? 가령 속도 같은 거 상대 속도 다르게 측정되잖아. 그 다음에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게 다 다르게 측정된다는 거야. 얘 이상해지단 말이야. 속도는 그렇다 쳐도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게 다르게 측정될 겁니다. 당황스럽지? 근데 뭐는 동일하다?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물리량, 속도,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거 다 달라질 거야. 근데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요게 이제 요상한 포인트고, 그다음 밑에 빛의 속력에 대한 사고 실험입니다. 이건 진짜 실험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상대 속도식을 적용하면 A는
거울로 빛 보이겠죠? 그렇죠? B에 대한 A의 속도는, 그러니까 B가 지금 빛의 속력 C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럼 B에 대한 A 속도는 마이너스 C죠. B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속력, 빛의 속력 C가 B의 속력도 플러스 C니까 B가 본 빛은 어떨까? 속도가 0이야. 간격 어떻게 돼요? 간격 일정하지. 그 빛 그럼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못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C의 속도를 0으로 본다면 영원히 거울을 못 봐. 빛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어거지야. 그래서 따라서 B의 얼굴에서 출발한 빛은 영원히 거울에 닿을 수 없다. 그래서 A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B는 못 본다. 근데 약간 어거지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등해. 왜냐면 A는 정지한 상태로 가속도가 0이고 B는 플러스 C 빛의 속도로 운동하지만 가속도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가속도가 0이고 관성 운동한단 말이야.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A는 정지. 그러니까 근데 B는 거울을 못 본다라는 상황. 그래서 서로 이거 사실 어거지야. 겁나 어거지인데 그래서 서로 동등한 상황인데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냥 상대 속도식처럼 빛의 속력도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고 생각하면 모순이 생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상대 속도로 측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속력에 상관없이 C다 라고 측정한 거야. 그래서 빛의 속도는 물리법칙이 되는 거야. 그냥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C로 동일하다 라는 물리법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물리량은 서로 다르게 측정할 수 있지만 물리법칙 동일해야 되잖아. 그래서 빛의 속도가 물리법칙이 된 거야. 그리고 밑에 광속 불변 원리.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 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광속 C로 일정하게 보여. 그렇다. 좋아요. 그래서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에 무관하게 빛의 속력은 항상 광속 C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뭐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든 간에 빛의 속력은 무조건 C다. 빛의 속력이 안 바뀌는 게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자, 두 가지. 1번 상대성 원리, 2번 광속 불변 원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사용하는 가정 두 가지입니다. 1번 뭐? 상대성 원리. 내용이 뭐야? 물리량은 다르게 측정되지만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2번 광속 불변 원리. 빛의 속도는 상대 속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속력 C다 라는 거예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무조건 C로 일정하고 뭐 물론 매질이 있다면 빛의 속력이 느려질 겁니다. 나중에 파동할 때 하는 거. 다음,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을 그래서 좀 천천히 얘기해 보는데, 사건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위치랑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요. 근데 동시성의 상대성, 요게 뭐냐? 동시도 상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게 다른 관성계에서는 어떻다? 동시가 아닐 수 있다. 동시성마저 상대적이라는 건데, 근데 오른쪽에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한 관성계에서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면 다른 관성계는 동시가 아닐 수 있거든. 자, 그러나 같은 장소 동시라면 무조건 동시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적어 놓을 거야. 한 장소 동시는 절대야. 절대적으로 무조건 동시야. 근데 두 장소 이상 동시, 여러 장소 동시는 깨집니다. 동시성이 깨어진다고 말해. 동시성이 깨진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벽을 두 군데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내가 동시에 쳤다고 내가 생각한 거야. 빵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다른 관성계에서는 가령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을 나중에 쳤다라고 관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근데 내가 가령 이거 한 장소에서, 이거 지금 왼쪽 벽과 오른쪽 벽 두 장소죠. 그래서 내가 동시에 두 개를 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성계에선 동시가 아니게끔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오른쪽 관성계를 치는 사건과, 그래서 오른쪽 벽을 치는 사건과
그래서 벽에서 소리가 난 사건 동시가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치기 전에 소리가 날까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치? 혹은 치고 나서 한 5초 뒤에 소리가 나. 하고 탕 소리가 갑자기 나.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한 장소 동시는 왜 절대적이냐면 인과성을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가령 내가 총을 이렇게 쐈어. 총을 쏴서 어떤 사람이 그 총에 맞았어. 그러니까 총알이 그 사람한테 맞는 사건 A 총알이 맞음. 그럼 사건 B. 그래서 총상이 생김. 자, 요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죠. 이게 동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가령 제가 총을 쏴서 총알이 맞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총상이 이미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총상 왜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총알이 맞았기 때문에 총상이 생긴 거라서 얘네들은 절대 동시야. 근데 관성계에 따라서 아니야, 총알이 맞는 사건도 일어난 게 맞는데 맞기 전에 총상이 있었다. 내가 총 쏜 건 맞지만 총 쏘기 전에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 총 맞아서 죽었는데 내가 총 쏜 건 맞지만 총 맞기 전에 죽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어떤 관성계에서 봐도 동시입니다. 어떤 계에서 봐도 동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된다. 근데 두 장소에서 동시라고 생각한 것, 내가 동시에 두 명한테 총을 쐈어. 둘 다 죽었어. 근데 내가 보기엔 동시에 죽었는데 다른 관성계에서 얘가 먼저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밑에 사고 실험을 볼게요. 그래서 우주선 내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검출기에 도달하는 사건을 관측합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잖아. 속력 동일하죠. 거리 동일하면 시간 같겠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러면은 거리 동일하고 속력 동일하니까 당연히 시간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될까? 왼쪽 검출기에 맞는 사건 A와 오른쪽 검출기에 맞는 사건 B가 어떻게 된다? 동시죠, 동시. 그래서 P가 측정할 때 A, B는 동시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놈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빛의 순영 말고 없어. 자, 오른쪽 볼게요. 자, 행성, 우주선 바깥의 행성에서 빛을 보면 우주선이 사실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대. 그러면 빛이 방출된 위치가 어디야? 여기에요, 여기. 근데 빛이 방출되고 나서 어떻게 돼? 광원이 움직이고 검출기도 움직이잖아.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가지가 갈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총을 쐈는데 잘못 쐈어. 워낙 요 아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 보고 여기서 쏜 거야. 안 맞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 쐈네 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총알이 움직이니? 아니지. 총알을 쏘고 난 후에 내가 움직이면 총알 안 움직이잖아. 맞죠? 그래서 광원이 빛을 발사한 후에 현재 광원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위치야? 원래 광원의 위치에서 빛이 발사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광원이 움직인다고 해서 총알의 궤적이 바뀌지 않지만 가령 이 검출기, 그러니까 타겟이 처음엔 위치가 안 맞는 위치였는데 타겟이 움직이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요건 맞지, 그치? 그래서 검출기가 움직이는 건 원래 검출기 위치가 아니라 맞는 순간 검출기 위치가 중요하다. 이해됐어? 소스, 빛의 광원의 위치는 광원이 움직인다고 해서 빛의 경로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타겟, 검출기의 위치는 타겟이 움직이면 궤적이 바뀌지. 그치? 그래서 검출기의 위치는 궤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광원이 오른쪽 움직이고 검출기 다 오른쪽 움직입니다. 그래서 왼쪽 검출기는 어떻게 됐어요? 마중 나왔지. 네. 오른쪽 검출기 도망갔어. 누가 먼저 맞을까? 왼쪽이 먼저 맞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 왼쪽 A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둘 중에 누가 옳아요? 둘 다 옳다요, 둘 다. 그래서 분석 1번 동시고요. 안에서는
근데 우주선 바깥 행성에서는 왼쪽에 먼저 도달해. 근데 각각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야. 이상하죠? 이상해. 상대성을 대학 가서는 물리과 말고는 안 할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안 할 텐데. 그래서 응. 그치 왼쪽이 먼저 맞는 걸로 보이죠. 그쵸 맞아요. 맞다.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와 상대 속도가 적용되면 어땠을까? 빛이 만약에 물질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른쪽으로는 빨라졌지 않았을까? 왜냐면 내가 빛을 쏘는데 내가 화살을 쏘는데 달려가면서 화살을 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역방향으로 가면서 화살을 쏘면 느려지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이게 빛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던졌으면 플러스 V에다가 가령 얘는 그래서 빛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었으면 얘는 움직이는 속도 플러스 V라고 할게. 그래서 얘는 오른쪽 속도는 플러스 V 더하기 V 프라임, 왼쪽 속도는 플러스 V 빼기 V 프라임으로 측정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느리고 이쪽은 빨라서 동시에 나올 거야. 빛이 아니라면. 근데 빛은 뭐야? 뭐 하는 놈이야? 광속 불변이라서 상대 속도가 안 되는 놈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 플러스 V 빼기 V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C야. 그냥 C여가지고 왼쪽 오른쪽 속력이 똑같아. 그냥 C야.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C잖아. 그래서 왼쪽 오른쪽 속력이 똑같아. 만약에 물질이었으면 오른쪽이 빠르고 왼쪽 느렸을 거야. 그렇겠지. 맞아요. 말 믿어. 맞아. 근데 빛은 그냥 무조건 C여서 왼쪽 속도도 마이너스 C, 오른쪽은 플러스 C라서 어떻게 된다? 속력 자체는 똑같이 관측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먼저, 오른쪽에 나중에 닿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 써놔야 된다. 춥다. 어떤 관성계에 측정할 때 나에 대해 빠르게 운동하는 관성계일수록 운동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래서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해요. 위에 써놔야 되는 거.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찬이의 시계가 느리게 가. 그럼 찬이가 보기엔 내 시계가 빨리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서로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하지? 그래서 이게 그 쌍둥이 역설을 얘기해주면 쌍둥이가 각각 영세였어. 근데 한 명은 지구에 있었고 한 명은 우주선에 탔네. 그래서 B가 80세가 되었거든. 근데 우주선에 탄 쌍둥이 A를 보니까 얘가 그때 20세인 거야. 그럼 쟤의 시간은 4분의 1만큼 느리게 가네?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 적용돼서 B가 본 동시는 이거야. B가 본 두 장소 동시지. 근데 A가 본 동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A가 보기에도 B 시간은 4분의 1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서 A가 20세 때 B는 5세가 동시 사건으로 느껴지는 거야. A가 본 두 장소 동시.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가 맞아요? 몰라요. 없어요. 없어. 각자의 관성계에서는 각각 옳다. 근데 어쨌든 서로 상대방의 상대 속도는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거든.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동일하게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B가 보기에 A 시간이 4분의 1만큼 느리게 가잖아. 그럼 A가 보기에 B 시간도 4분의 1만큼 느리게 가는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고유 시간이라는 걸 정해요. 오리지널한 시간. 그래서 T0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온 O자를 붙인 거야.
고유 시간은 뭐냐?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에 대해 일어난 장소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잴 거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 빛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없더라. 빛의 속력 무조건 뭐예요? C잖아. 그래서 시간은 뭐야? C분의 거리야. 자, 그래서 시간 팽창에 대한 사고 실험. 자, 우주선 안에서 빛시계를 설치한 거야. 그래서 얘는 우주선 안에서 보기에는 여기가 출발하는 장소고 올라갔다가 반사되어 같은 장소에 도착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요 아래에서 출발하는 사건과 도착하는 사건은 한 장소에서 얘는 이 그것을 정지한 채로 지켜본 이 관찰자는 고유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어. 편의점에서 어떤 놈이 도둑질을 한 거야. 그래서 경찰서 가서 이 사람 도둑질을 했어요 라고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동네 편의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했네. 그럼 내가 제대로 진술을 다는 못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까? 이 도둑이 도둑질한 걸 봤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모든 곳을 다 따라간 거야. 얘가 도둑질하는 사건을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봤어. 그러니까 얘랑 간격을 유지하면서 봤단 말이야. 얘에 대해 정지해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제대로 진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봐야 고유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바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되냐? 얘가 출발했는데 위로 올라갈 때쯤에 거울이 이미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바로 위로 올라간 빛은 여기 반사될까 안 될까? 바로 올라간 빛은 이 우주선 바깥으로 벗어나겠죠. 거울에 반사 안 되겠지? 그치? 거울에 반사된 빛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야? 빛시계가 자 여기 있었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는 이때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왔어야지. 그쵸? 그러고 어떻게 한다? 다시 요렇게 온 게 빛의 궤적이야. 자, 그러면 이 바깥에서 본 빛의 궤적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거울도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요 장치가 요 장치가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거야. 우주선 안에서 보면 요 장치 움직이니? 안 움직이지. 그냥 빛이 위로 갔다가 반사해서 내려오잖아. 우주선 안에 바깥에서 보면 요 장치 움직여 안 움직여? 거울이 오른쪽 움직이잖아. 빛이 바로 위로 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울에 도착해 안 해? 자, 거울의 속력 혹시 무한이니? 아니죠. 얘가 빛이 움직이는 동안 거울도 움직였단 말이지. 만약에 빛이 똑바로 위로 올라간 빛이 있었다면 얘는 거울에 닿았을까 안 닿았을까? 안 닿지. 근데 어떤 빛이 거울에 닿았을까? 같이 오른쪽 위로 비스듬하게 올라온 요 빛이 거울에 닿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요 빛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행성 바깥에서 본 두 사건을 보자. 출발, 도착, 여기야. 자, 출발하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 이 왼쪽에서 일어났고, 도착하는 사건은 오른쪽에서 일어났지. 한 장소예요? 아닌 거죠. 바깥에서 보면. 근데 안에서 보면 이게 한 장소라니까. 그러면 얘는 고유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안에서 보면 사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근데 얘는 어때요? 두 장소잖아요. 사건이 움직여. 얘는 고유하지 않은 시간이지. 아닌 시간. 그래서 요 길이를 가령 뭐 L 프라임이라고 할까? 요 길이를 우리 L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이 고유 시간 T 제로의 시간 동안 T 제로 여기서 안 쓰는데 아래로 씁니다. T 제로의 시간 동안 T로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2L이야. T제로 얼마야? 2L이에요. 그치. 한 장소에 돌아오는 그 시간, 고유 시간. 근데 오른쪽에서 측정한 시간 t는 고유하진 않아. 근데 속력이 c고 움직인 거리가 2L 프라임이에요. 자, c분의 2L이랑 c분의 2L 프라임이랑 누가 커요?
L 프라임이 크잖아. 그래서 T0보다 T가 큽니다. T0보다 T. 그래서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내가 흘러가는 시간이 가령 나는 가령 군대에 내가 있는데 내가 3개월이 지났어. 그래서 이병이 막 끝났어. 훈련병 막 해가지고 이병이 끝났어. 근데 군대 바깥에 있었던 내 친구는 한 6개월 되지 않았냐 이러는 거야. 누구 말이 더 고유하다고 믿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진짜라고 믿을 거야? 둘 다 각자의 관점에도 그게 맞는데 실제로 고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뭐야? 군대 안에서 군대라는 사건을 그 안에서 관찰한 나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장소,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제일 짧더라. 친구가 군대 갔다 오면은 오이씨 벌써 나왔냐? 라고 하게 돼. 벌써 전역을 했어? 한 6개월 된 줄 알았는데 전역했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뭐 말인지 이해했어? 네. 고유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고유 시간이 제일 짧다. 그래서 지면에서 측정한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측정한 시간 그러니까 남이 본 시간이 T라고 하고 그 고유 시간이 T0야. 그럼 T0는 무조건 T보다 작다. 그 다음에 길 수축.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길이 수축이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로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아니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직 길이라고 하면 운동 방향이 수직한 길인데 수직 길이는 수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구공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이걸 겁나 빨리 던지잖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운동 방향으로 홀쭉해질 거고 운동 방향의 수직한 길이는 안 줄어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속력이 겁나 빨라지면 운동 방향의 수직한 길이 가령 이제 이 세로 길이는 안 줄어들고 운동 방향의 평행한 길이 가로 길이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아주 빨라지면 빛의 속력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길이가 아예 0이 돼서 부피가 완전 0이 되겠지. 밀도가 엄청 커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고유 길이는 뭐냐? 정지한 길이야. 관찰자에 대해 정지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그래서 이 고유 길이를 L0라고 하고요. L0는 L보다 크다. 고유하지 않은 길이보다 크다. 고유 길이가 제일 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예요. 내 길이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여러분 코 있잖아. 코 움직일 때 한쪽 눈 감아봐. 코 보이지? 내가 움직여서 코가 이게 진짜 움직이나? 코는 내 시야에서 어때요? 고정돼 있지. 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본 나는 어때? 안 움직여. 그래서 내 길이는 수축하지 않아. 근데 상대방의 길이가 무조건 수축할 것이다. 나에 대해 움직인다면. 그래서 지구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찰자에 대해 일정한 속력 V로 행성 운동한다. 자, 그러면 지구에 있는 관찰자를 보면 자, 얘 고유 시간 측정할 수 있을까? 자, 얘가 측정하는 시간 보면 어디서 출발해 이 사건이? 지구를 지나가는 시간. 시작. 그 다음 도착이 어디야? 행성에 도착. 그러니까 지구에서 출발하는 사건과 행성에 도착하는 사건이야. 그럼 지구에서 보면 장소가 어때요? 두 장소지. 그러니까 얘는 고유 시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T라고 할까? 자, 속력 얼마로 보일까? V로 보이겠지. V 곱하기 T가 근데 이 거리, 지구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론에서는 빛의 속력만큼 빠를 때 유의미하거든, 변화가. 그래서 우주선의 속력이 아주 빠르다고 치고 행성이 공전하는 속도는 뭐 별로 안 빠르다고 치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 정지한 길이니까 고유 길이 L0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T는 V분의 L0일 텐데 어쨌든 V 곱하기 T는 L0라고 해놓자.
그 다음에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를 보면 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내가 멈춰 있으니까 지구와 행성이 자신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내가 이 자리에 있었고 내 우주선 앞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내 우주선 앞에 창문에 지구가 등장했다가 우주선 앞에 창문에 행성이 등장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구와 행성이 자신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보면 본인은 정지해 있고 지구와 행성이 자신에 대해 속력 V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와 행성이 처음에 지구가 내 창문 앞에 나타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지구 지나가고 행성이 내 창문 앞에 지나가는 사건이지. 그러면 어느 장소에 일어난 거야? 내 창문 앞이라는 한 장소잖아. 그럼 얘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고유시간이죠. 근데 얘가 볼 때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길이지. 지구랑 행성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잖아. 지구랑 행성 사이의 거리 L은 어떻게 된다? 움직이는 길이니까 고유하지 않은 길이로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L.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을 t0로 보고 속력 t0 곱하기 속력 v는 거리 L이 되는 거지. 자, 이때 겹치는 게 뭐가 있냐면 v가 겹쳐요. v는 지구에서 볼 때 t분의 L0거든요. 근데 우주선에서 보면 t0분의 L이야. 근데 t0랑 t랑 누가 커? 고유시간이 짧지. t가 크지. 그래서 L보다는 L0가 큰 거야.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요렇게. 이해됐어요? 이게 같은 등식을 성립시켜 놓고 분모가 큰 쪽이 분자도 커야 된다. 두 분수가 같으려면 분모가 큰 쪽에서 분자도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뭐 로렌츠 인자가 있거든? 저거는 아마 학교에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 한다면 나한테 얘기해줘. 근데 이거는 좀 오바고, 근데 이거는 어떤 게 있냐, 속력에 따라 상대 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짧아질지 계산시켜줘요. 근데 뭐 필요는 없어 사실. 안 해도 돼. 그래서 고유 시간은 항상 작고요, 고유 길이는 항상 큽니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과 에너지까지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좀 하자. 자, 그래서 무슨 일이냐? 우리 방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V가 C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지연됩니다. 시간 느리게 가. 그러다가 시간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멈출 수도 있겠네. 길이가 어떻게 돼요? 수축하지. 나중엔 길이가 어떻게 될까? 0이 될 수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냐? 막는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속도가 C 도달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가 질량 증가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고, 약간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봐.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한 알짜임이 있다고 해봐. F는 MA죠. 그쵸? A는 뭐예요? M분의 F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가속도란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알짜임이 일정하다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아니, 속도 최대값. 이게 최대값이 어떻게 될까? 무한 아니야 이거? 발산하잖아 이거. 극한값이 없어. 최대값이 없어요. 발산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C라는 속도를 넘을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C를 못 넘게 하려면 A가 뭐에 수렴해야 돼? 0에 수렴해야 돼. 근데 A는 뭔데? N분의 F야. 그래서 가속도가 작아지게 하는 방법은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가 빛의 속력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면서 질량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할 때 우리 운동 에너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함께 증가하거든. 그래서 얘를 그냥 가라로,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구나, 같은 가치를 지니는구나. 그래서 질량 자체가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E는 MC 제곱의 환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랑 에너지는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질량이 증가하면 에너지 증가하고.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 서로 구분할 수가 없겠구나. 물론 단위가 다르잖아. 같은 단위가 아니긴 한데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근데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도 질량이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되더라도 에너지와 정지 에너지, 이게 뭐냐면 정지 질량 M0가 있는데 정지 질량 M0가 있으면 정지 에너지 M0 C제곱을 갖습니다. 정지 에너지랑 다른 에너지를 더한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지 상태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지한 물체도 질량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야. 질량이 있으면 그냥 에너지가 있는 거야.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는 거야. 저도 질량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야. 우리 질량이랑 에너지랑 같은 거로 했으니까. 정지에 있어도 질량이 있으니까 정지에 있어도 에너지가 있고, 그게 M0 C제곱이 정지 에너지다. 정지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를 더한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요거야. 결국 요거. 이때 질량이 보존되지 않아요. 질량이 보존되지 않아. 그래서 핵반응을 하는 동안 질량은 보존되지 않거든. 질량이 줄어든다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질량 보존은 안 돼. 질량은 줄어들어. 혹은 질량이 늘어날 수 있어.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다면 에너지 방출할 거고, 질량이 늘어난다면 에너지 흡수할 거야. 그래서 질량은 보존 안 되는데 질량 수가 뭐야? 화학에서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잖아. 그래서 이 알갱이 자체가 줄어들진 않고, 그래서 질량의 일부분만 줄어들어요. 요 태양에서 핵분열을 보면 여기 퍼센트가 안 나왔어. 대략 질량이 얼마 정도 감소하냐면 질량이 약 0.3% 감소하거든. 근데 지금 재료가 뭐였냐면 수소원자핵 4개였잖아. 양성자 4개였거든. 양성자 4개의 질량 0.3%면 양성자 1개가 줄어드는 건 아닌 거잖아. 만약 양성자 하나가 사라졌으면 질량 25% 감소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진 않고 약 0.3%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의 질량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알갱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양성자랑 중성자의 그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질량 수가 보존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하량이 보존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전하량을 나타내줄 수 있는 원자 번호의 합은 보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량 수의 합도 보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는 결국에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조금만 더 할게. 미안해. 여기에 모르는 입자야. 가령 기억인데 3기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얘도 뭐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 A라고 하고 질량수 B라고 할게. 그치. 그래서 92 더하기 A는 56 더하기 36 더하기 3A야. A는 그냥 0이네. 그럼 얘는 양성자가 없구나. 그 다음에 B는 235 더하기 B는 141 더하기 92 더하기 3B인데 이게 233 더하기 3B죠. 그래서 2B는 2구나. B는 1구나. 그래서 얘는 양성자 수가 1개고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가 0개고 중성자 수가 1개인 그냥 중성자네 하면 N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가 N이구나. 이런 식으로 중성자가 나오는구나. 양성자는 무려 P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나? 있나?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양성자는
원자 번호가 1이고 질량수가 1이겠죠. 네. 그다음 뉴트론 중성자 원자 번호 0이고 질량수가 1이겠고 전자는 어떨까? 영. 0이고 미안해 양성자 수가 마이너스 1이고 아. 질량수가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만약에 2 플러스 양전자라는 게 있어. 얘는 전하량이 양성자랑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전하량이 오른쪽 왼쪽 아래에 있으면 이게 전하량이야. 양성자의 개수잖아. 근데 전자 같은 경우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옵니다. 네. 전하량이 마이너스라서. 양성자의 전하량이 반대잖아. 전자는. 오른쪽에 쓸 수 있죠. 이 마이너스. 원자 번호가 그냥 양성자 개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 전자가 나온다면 없다. 전자 나오는 문제를 볼까? 그래 문제를 좀 같이 풀어야 되는데 전자 나오는 게 없어. 전자 나올 수 있거든. 어찌 됐든. 그래서 문제도 같이 풀어볼 시간이 지금 약간 애매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상대성 숙제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래서 상대성 이 98부터 해서 111까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 111까지 랑 자이스토리 개념을 자이스토리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완자계 추픽은 완자계 추픽까지 한번 해봐. 상대성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 풀이하고 나한테 한번 질문하고 나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이거 문제 풀이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기출픽 상대성 봐요. 163부터 많지 않아. 172까지 여러분들 한번 쫙 해보고 나한테 질문 받는 식으로 하고 다음번에 문제 같이 몇 개 풀어보자. 다음 주에는 수능 특강 문제를 같이 풀라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3점을 같이 풀게 다음 주에는. 혼란스럽지?